여기 20대 남성과 40대 여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삼성역 인근 한 상가를 9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에 분양받았죠. 분양 홍보물에 적혀 있던 달콤한 말들처럼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 겁니다. 그러나 이내 다가온 현실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제 이들은 과거 자신들이 했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저 여우대장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삼송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과 맞닿은 뛰어난 입지, 3호선 삼송역을 중심으로 고층 건물들이 속속 들어섰고, 한때 제2의 판교라고 불리기까지 하며 전국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게다가 삼송역 인근에는 스타필드 고양까지 자리 잡고 있어 이곳을 찾는 유동인구 덕분에 이 일대 상권 임대 수요는 걱정 없겠다라는 기대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지금 삼송역 상권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삼송역과 바로 연결된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지하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여러 상가들이 들어서 있지만 대낮부터 인적이 드문 모습입니다. 안쪽 구석은 물론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 심지어 전망 좋은 호실까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대한 임대, 매매 문의 현수막이 이곳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간판만 덩그러니 달려있거나 영업을 중단한 가게들도 보이고, 한 가게 안에는 비싼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해놨지만 지금은 그대로 방치된 채 고지서와 우편물만 쌓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시들해져 버린 모습이죠. 이 건물 바로 맞은편 주상복합 건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실상가에 붙어 있는 홍보물은 이미 빛이 발해 글자조차 알아보기 힘든 수준이고,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들 역시 하염없이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소식이 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상가가 비어 있어도 매달 대출이자와 관리비, 세금은 내야 하는데 상가 주인들은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현장이죠. 삼송역과 가까운 곳들도 이런데 거리가 좀 더 떨어진 곳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삼송역에서 12차선 도로를 건너 자리 잡은 이 건물은 1층 상가 대부분이 공실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공실천지죠. 사람들이 다니는 복도 양옆으로 텅 빈 공간들이 쭉 줄지어 있고, 심지어 단지 내 부동산조차 이미 폐업한 뒤 임대문이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대형 상가 건물도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알맹이가 텅 비어 있습니다. 한 음식점도 문을 닫았고, 그나마 운영되던 대형 카페 출입문에도 영업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부는 집기도 치우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이 상가들이 그저 텅 빈 상가일지 몰라도 사실 이 안에는 누군가의 피땀 어린 돈이 묶여 있습니다. 이 상가들마다 다 주인이 있고 매달 빠져나가는 돈도 적지 않을 텐데요. 길가를 따라 늘어선 공실 상가들이 참 애처롭게만 느껴집니다. 이곳은 워낙 공실률이 높다 보니 임대료가 계속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임차인을 구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 일부 분양업자들은 이곳 상가를 분양할 때 북유럽풍 외관을 내세우며 수요가 넘쳐 공실 걱정이 없다, 집객 걱정 없는 상업시설이라며 홍보를 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장밋빛 개발 호재들까지 내세우며 수분양자들을 끌어모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뛰어들었죠. 실제로 지난 2021년 2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는 삼성역 인근 한 건물 1층 상가 분양 계약을 맺게 됩니다. 전용 면적 13평짜리 이 상가의 분양가는 당시 무려 9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건물이 완공된 후 남성 A씨 이름으로 은행에서 약 6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고, 지분은 A씨와 B씨가 절반씩 나눠 공동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전용 면적 기준 평당 7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임차인만 잘 구해지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로 대출이자를 갚고 추후 시세 차익까지 볼 행복한 미래를 꿈꿨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높은 분양가로 팔려나간 상가들로 인해 임대료 역시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당하며 버틸 수 있는 업종은 그리 많지 않았죠.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일대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상가 물량이 시장에 풀려버린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님들은 인근 스타필드로 몰려갔고 굳이 이 주변 상권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빨대 효과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죠. 그렇게 한정된 수요 속 임차인을 찾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일대 평균 임대료는 계속 내려갔고 공실은 늘어갔습니다. 이 상가주인 A씨와 B씨 역시 끝내 안정적인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고 이후 금리마저 치솟자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게 결국 이 비운의 상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4년 시작된 해당 경매 사건에서 이 상가의 최초 감정가는 10억 정도로 감정되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 상가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고 네 번의 유찰 끝에 최근 2억 3천만 원에 낙찰되고 말았습니다. 과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모아둔 목돈을 송두리째 날려버렸고 결국 수억 원의 빚더미만 남게 만든 것이죠. 2020년과 2021년 당시 금리는 상당히 낮았고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현금보다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 곳곳에서 떠돌았죠. 그렇게 많은 이들이 빚을 내서라도 무리한 투자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임차인은 좀처럼 구해지지 않고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상가들이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역 일대는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 상권이라는 기대와 달리 스타필드의 거대한 흡수력, 높은 분양가, 상가 과잉 공급이라는 삼중고를 이겨내지 못하며 빠르게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달콤한 홍보 문구와 눈부신 개발 호재에 이끌렸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 이들 대부분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상가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뿐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늘 미래의 기대로 포장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미래의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